다음 7번째 센서입니다. 센서라고 하는 것은 측정 대상물로부터 감지 또는 측정해서 그 검출량이나 측정량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센서라고 하는데요. 모든 정보 및 에너지 변환을 검출 대상으로 삼고 물리적인 수단, 화학적 수단, 생물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감지한 후에 일반적인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센서라고 합니다. 센서의 특성에는 얼마나 잘 감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성질인 이 감도의 특성이 있고요. 센서가 작동하는 입력 범위인 동작 범위,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비례적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성 성질도 있습니다. 출력이 어느 정도 일정한가를 나타내는 안정성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얼마나 빨리 응답하느냐에 따른 특성인 응답 속도도 있습니다. 동일한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값이 동일하지 않은 현상, 즉 입력과 출력 간 오차를 얘기하는 히스테리시스 오차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의 특성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센서의 분류입니다. 센서는 우선 측정량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역학 센서, 물리 센서, 화학 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역학 센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움직임, 힘, 가속도, 압력, 진동 등의 역학적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변이와 길이를 감지하는 센서에는 대표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가 있고요. 속도와 가속도를 감지하는 센서에는 회전형 속도계, 동전형 가속도계 센서가 있겠습니다. 회전수와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에는 리졸버와 앞전원 검출기가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로는 대표적으로 로드셀 센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힘과 토크를 감지하는 대표적인 센서에는 토션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천칭은 이 저울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리 센서에는요, 온도를 감지하는 대표적인 센서로는 열전대, 서미스터 온도계가 있고요. 빛과 색을 감지하는 센서에는 포토 다이오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기를 감지하는 센서로는 대표적으로 홀 센서, 자기저항 센서 등이 있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화학 센서로는 이렇게 습도와 가스, 이온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량에 따른 분류에서는 이렇게 센서가 역학적 센서와 물리적 센서, 화학적 센서 중에 어느 센서에 속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이게 대표적인 센서들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이러한 체크된 이 센서에 대한 이 특징들도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역학 센서, 물리 센서, 화학 센서를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선 동작에 따라서 능동형 센서와 수동형 센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능동형 센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스스로 신호를 생성하는 센서로서 신호를 우선 보내고 반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감지하는 센서가 되겠고요. 그와 반대로 수동형 센서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직접적으로 감지하는 센서가 수동형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형 센서는 외부 전원이 공급이 필요하고요. 수동형 센서는 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동형 센서와 수동형 센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센서들 외에도 능동형 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토 트랜지스터, 서미스터, 츠곤 저항체, 스트레인 게이지, 더불어서 포토 커플러, 레이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레이더 센서, 라이다 센서 등이 있겠습니다. 수동형 센서에는 열전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 적외선 센서, 근데 여기서 적외선 센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적외선 센서가 이 IR 센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우리가 모션 감지하는 그런 센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IR 센서는 앞서 능동형 센서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반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 감지하는 센서가 능동형 센서였잖아요. 이 IR 센서는 그 반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센싱을 하는 그 센서이므로 이것은 능동형이라고 보고요.
모션 감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센싱이 되기 때문에 수동형 센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적외선 센서는 모션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형 센서와 수동 센서 구분할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꼭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겠는데요. 접촉을 했을 때 전기적 신호를 변환해주는 스위치, 리밋 스위치가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이것은 실린더의 변위를 나타낼 때, 즉 실린더가 전진한 상태인지 후진한 상태인지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센서로, 대표적인 센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접촉식 센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반향 센서, 배합 센서, 에어 베리어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공합 센서입니다. 공합 센서는 비접촉식으로 감지를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유도형 센서, 정정 용량 센서 이런 것들이 모두 근접 센서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근접 센서는 비접촉식 센서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감지하는 광전 센서 이런 것들이 비접촉식 센서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출력 신호에 따른 분류입니다. 아날로그 센서, 디지털 센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응답 속도가 좋고 감도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해능은 제한적으로 약 0.1%가 한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잡음에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해능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해능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센서는 그에 비해서 전송이 더 용이하고 재현성이 우수하고요.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도 면에서는 아날로그 센서에 비해서 낮고 지능형 센서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형 센서에 속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수동형 센서라고 하는 것은 외부 신호를 직접 감지하는 센서가 수동형 센서였고요. 이 반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감지하는 센서가 능동형 센서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1번 포토커플러, 그러니까 거의 포토가 들어가는 센서는 모두 능동형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포토가 들어가 있으므로 능동형 센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레이저 센서도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쏘아준 다음에 반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감지를 하기 때문에 능동형 센서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적외선 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모션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션 감지 센서.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적외선 센서는 IR 센서와 모션 센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기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 능동형 센서가 나와 있으므로 여기 4번 보기가 수동형 센서로 보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센서 재료입니다. 센서 재료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책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스위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접점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선 유접점 스위치에는 이 푸시버튼 스위치 PBS라고 우리가 보통 표기를 하죠. 누르머치 스위치입니다. 유지형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토글 스위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푸시버튼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시퀀스 제어 회로에서 주로 수동용 스위치나 정지용 스위치로 사용되는 스위치로 내가 누르고 있을 때만 전기적 신호가 나가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유지형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조작 후 손을 떼어도 조작 부분이 조작 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즉 누르고 떼어도 이 입력 신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스위치가 유지형 스위치가 되겠죠. 비상 스위치나 셀렉트 스위치, 토글 스위치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검출 스위치로는 접촉형, 비접촉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리밋 스위치와 터치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접촉형으로는 근접 스위치, 근접 스위치에 유도형 스위치와 정전 용량형이 있죠. 그리고 빛을 감지하는 광전 스위치 이런 스위치들이 있었습니다. 접촉형 스위치는 마이크로 스위치와 리밋 스위치, 매트 스위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접촉형 스위치와 비접촉형 스위치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구분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접촉형 스위치에는 이렇게 리드 스위치라는 것도 있는데요. 비접촉형 검출 스위치로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물체를 감지했을 때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리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근접 스위치에도 이렇게 유도형과 정전 용량형이 있는데요. 이 유도형 센서가 자주 나옵니다. 이 유도형 센서는 금속만 감지를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정전 용량형은 감지하는 그 거리가 좀 짧지만 금속과 비금속 모두 감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전 스위치도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센서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도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측온 저항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압력 센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도 센서로는 우선 열전상, 즉 열전대라고 하는 이런 센서가 되겠는데요. 기전력이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해서 온도차를 주고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열전상, 즉 열전대가 되겠습니다. 저항이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한 정기적 장치가 서미스터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뒤에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치곤 저항체라고 하는 것은 저항과 그 온도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도 뒤에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압력 센서에는 그 스트레인 게이지, 하중을 감지하는 스트레인 게이지와 로드셀, 저항 감지하는 로드셀 센서가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압력 센서, 그리고 온도 센서, 적외선 감지기, 광전 스위치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유리용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강자성체가 연구자석에 접근하면 코일 내 자석의 변화율에 따라서 출력 단자 사이에 전압을 발생시켜 물체의 유무를 판단하는 센서, 그러니까 금속만 감지한다. 이 내용이 중요했고요. 고주파 LC 발진기에 의해서 센서 표면의 전자기를 형성한다는 내용도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으로는 우리가 전력 소모가 적고 자석 효과가 없으며 감지 물체 안에 온도 상승이 없다는 것, 금속 재료 감지용을 사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었죠. 다음은 용량형 센서입니다. 용량형 센서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와의 거리를 비접촉 상태로 검출하는 근접 센서입니다. 정정 용량의 변화를 이용하는 센서인데요. 이 정정 용량이라고 하면 그 오른쪽에 용어 정리 보시면 이 도체가,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그런 물체죠. 도체가 전기를 축적하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정전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 정전 용량의 성질을 그리고 변화를 이용하는 센서가 용량형 센서가 되겠고요. 우선 비접촉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성이고 물, 유리, 플라스틱, 금속 모든 전도성 및 비전도성 물질을 감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센서가 또 있는데요. 빛을 이용해서 물체 유무를 검출한 센서가 광센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검출 방식에 따라서 투과형, 직접 반사형, 거울 반사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투과형, 직접 반사형, 거울 반사형 이렇게 세 가지로 검출 방식에 따라서 구분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광센서 종류에는 이렇게 참고해서 화학 카드뮴 센서, CDS라고 하죠. 포토커플러, 포토다이오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리드 스위치가 있었는데요. 리드 스위치는 자석에 발생하는 자력에 의해서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검출하는 자기형 근접 감지기, 즉 비접촉 센서죠. 굉장히 소형 경량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스위칭 시간이 짧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 구성이 간단하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밋 스위치인데요. 리밋 스위치와 리드 스위치는 사실 접촉형인지 비접촉형인지만 분류를 하시면 되는데 리밋 스위치가 접촉형 스위치의 가장 대표적인 스위치 및 센서가 되겠고요. 비접촉식 센서로는 리드 스위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